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축제 우리에게 해시태그 문학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자 유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마음과 몸의 피로도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 게 가장 큰 이유인 듯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런 마음의 피로도를 확 낮춰드릴 텐데요. 책 축제 우리에게 해시태그 문학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인 원주에서 여러분과 책으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어제와 오늘 다양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문학으로 원주 시민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행복함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주 책 축제를 해시태그한 뒤 자신의 SNS에 시청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선착순 5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니까요. 아직까지 인증샷을 올리지 못한 분들은 빠르게 SNS에 시청 인증샷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요. 음식물은 먹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자와 관람객 간의 악수나 기념 촬영도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 축제 우리에게 해시태그 문학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쉽지 않나요? 소리 조금 더 크게 내주실까요? 그렇죠. 마지막이라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아시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네, 맞아요.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너무나도 유명한 시죠. 바로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풀꽃의 저자 나태주 시인과 그의 시로 노래한 국악인 하윤주 씨가 함께 진행하는 공연입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저도 떨립니다. 먼저 나태주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잘생기고 키가 큰 분 좋은 얘기 하고 내려가신 다음에 이게 지금 키 작은 사람 올라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려면 이걸 벗어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서울 난리 났어요. 제가 어제 그 문학의 집 서울이라고 서울시청에서 관리하는 그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서울시청에서 연락 오기를 12번 강연하는데 그중에 이제 3번이 더 남았거든요. 12월 말까지 하는데 문 닫는다고 모든 공공기관 문 닫는다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연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3번 남은 걸 남겨놓고 종강했습니다. 그냥 얘기 끝나고 그냥 사진 찍고 끝내고 왔는데 이제 오늘 우리 원주 여기 행사 미리 들었지만은 이렇게 좋은 행사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 행사를 멈출 수 없는 행사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축제를 하시는 이런 이유를 몰랐네요. 근데 이제 와서 앉아 들어보니까 유네스코 지정 창의도시 원주라고 그러시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사는 공주도 문화유산도시 거기 몇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도시의 품격이죠.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안 되시지만은 원주 분들 강원도가 아마도 강릉하고 원주하고 이 한 글자씩 따서 강원도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요즘엔 춘천이 더 크지만 이 주자가 붙었잖아요. 제가 이제 공주에 사는데 이 고을 주자가 붙은 동네가 그 격식이 높은 옛날부터 이렇게 높게 이렇게 평가되고 보다 점잖하고 좋은 분들이 사시는 뿌리 깊은 도시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축제도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제 뭐 문학 강연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라서 전국을 많이 다니는데 책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하고 하는 동네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품격이 높습니다. 인천이 그래요. 저는 놀랐어요. 인천은 무리도시인 줄 알았더니 책 가지고 해요. 맞아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이 그래요. 군포가 그렇고요. 참 놀라울 정도로 그 책을 가지고 하시는 동네가 격식이 깊고 그다음에 품격이 높고 그런 동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원주에서 또 그런 걸 느낍니다. 축하드리고 이 행사를 주최하고 추진하시는 원주 시장님이나 원주의 문화인들에게 감사드리고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책에다가는 나쁜 말 안 씁니다.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나쁘게 살라고 안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 살기를 바라고, 좋은 일 하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귀한 걸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자식과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과 책. 섹스피어가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 소네트라고 하는 그 16줄짜리 시에 썼다고 그러는데 영원히 사는 것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자식이고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잘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기들도 몇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원주의 그야말로 희망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시에 넣어서 글로 쓰는 것이다. 결국은 자식과 책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야기는 표현은 다르지만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전설적인 극작가 시인한테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식과 책.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원주가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대강 하면은 이렇게 아까 예쁜 그 아나운서 사회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토크쇼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강연을 한다든가 그런데 오늘은 내가 다니면서도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우리가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다 채우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지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싱어가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하셨죠. 노래 부르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북 앤드 송 페스티벌 뭐 그렇게 되나? 책과 노래의 축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아주 특별합니다. 원주에서만 느끼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해진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 또 통해서 나중이든 지금이든 보시는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겨울이에요.
또 겨울이 없으면 또 큰일 나지만은 조금 겨울에는 좀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1월부터 굉장히 사는 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것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한 자리 건너 두 자리씩 무슨 이제 띠를 떼어놔 가지고 못 앉게 했잖아요. 뭐 이건 전국 어디를 가든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이런 걸 보면서 세계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00명, 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도 이 마스크를 씀으로써 코로나를 아무도 안 걸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스크를 쓰면서도 거리 지키기 하면서도 손 씻기 하면서도 이렇게 잘 이겨내는 우리가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는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새로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른의 눈을 애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말라 그래. 근데 이 마스크로 코 가리고 입 가리고 볼까지 다 가려놓으니까 나까지 모자까지 쓰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남은 게 눈이란 말이에요. 그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나는 그러면서 이게 아주 우리가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눈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요. 저 은행원 내가 잘 아는 은행원들이 있는데 그들한테도 물어봐요. 창구에 가려져서 이렇게 해서 가림막이 있고 앞에 이제 손님이 왔는데 너들도 그렇게 눈을 보냐 했더니 눈을 본대요. 그래서 손님 눈 보고 손님도 이제 은행원 눈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이 불행한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이츠라고 하는 영국의 노벨상 받은 사람 사실은 그게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에 이제 예이츠라고는 노벨상을 받은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에 술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술노래인데 사실은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술은 입술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사람이 살아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 나는 지금도 술잔을 입술에 대고 너를 바라보며 눈물 글썽이고 있다. 제목은 술노래인데 눈을 통해서 나누는 사랑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그야말로 정신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랑, 마음의 사랑. 그래서 이 코로나 아주 불행하니 힘든 이 불편한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잠시나마 우리가 불편하게 살았지만은 눈으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올해 이제 한 해 보낸 이 1년이 뭐 억울하겠지만 덜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경청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 경자가 기울일 경입니다. 귀를 기울인다. 그다음에 들을 청.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연 같은 걸 하고 사인을 할 때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면 뭐라고 해. 근데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틀리겠어. 이름 틀리겠으면 참 심란하거든요. 고칠 수도 없고 거길 찢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꽃을 하나 그려줘요. 틀린 자리에다가 꽃을 하나 그려주고 그냥 그걸로 이제 메꾸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삶을 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요 보다 더 정신적이 됐고 내면적이 됐고 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도 잘 이걸 헤쳐나가고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훌륭하다 그런 말씀을 너나 없이 이렇게 갖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마스크 얘기예요. 감기 걸렸을 때 쓰는 마스크는 나만을 위한 마스크예요. 근데 이 코로나 이 사태에 쓰는 마스크는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도 쓰는 마스크예요. 이것이 또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나 한 사람하고 모든 너로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부분은 워낙 작고 한 부분은 워낙 커요. 하나는 뭐냐면 나야, 나. 그리고 한 부분은 너예요. 근데 이 네가 다야, 나 뺀.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한 명이 나고 99명이 너예요. 근데 누가 소중한가? 수로 봐서는 99명이 소중하고 크지만은 사실은 한 명인 내가 소중해요. 그런데 이 한 명인 내가 잘 지탱이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살려면 너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 코로나 마스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기 걸렸을 때 쓰는 마스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스크 안 써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감기 걸렸는데도 못 마스크 쓰잖아요. 옛날에 흉악한 말도 있었어요. 복면 강도라는 말도 있었어요. 우리는 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복면한 거 이거는 우리 얼굴을 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비말이 튀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타인 배려의 정신을 많이 배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우리 사회자 선생이 읽으신 시에도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너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만 그렇다 했다면 나 여기 원주 못 와요. 그냥 넌 공주서 살아라 그럴 텐데 너만 그렇다도 아니고 나만 그렇다 아니고 너도 그렇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원주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이 얘기는 우리 집사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 책을 아주 많이 냈어요. 올해 진짜 책을 많이 냈어요. 이제 50주년이라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등단한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책을 참 많이 냈는데 그 책 속에 그 이름을 보면요, 너하고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한 달 반 전에 낸 책 중에 시를 감상하는 그 시에 대해서 이제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 이름이 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예요. 근데 책이 잘 팔렸어요. 근데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 나, 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느끼고 아는 거예요. 영국 뭐 엄청나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최고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죽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예요. 우리한테는 너지만 죽은 그 사람한테는 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킬 때는 나지만 내가 이렇게 너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가리키는 너는 나한테는 너지만 그 사람한테는 너가 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가 나가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책에다가 이런 이런 너라는 말을 많이 넣었더니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고 읽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책인데 그 책은 뭐 아주 많이 팔렸어요. 50만 부 팔렸으니까 100만 부의 반절 정도 팔렸어요. 그 제목을 보십시오. 꽃을 보듯 나를 봐라가 아니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받아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남한테 너한테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잘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나한테도 잘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을 43년 했어요. 13년 전인가 14년 전에 제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많습니다. 뭐 거기 많이 보이지요?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나이가 많아요. 많은데 1학년 담임도 했었어요.
근데 1학년 이렇게 온 조그만 애들한테 경어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선생할 때도 내내 그걸 이유를 몰랐어요. 왜 1학년 애들한테 경어를 쓰는가? 교육적으로 써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와 너를 이렇게 둘을 놓고서 생각할 때는요. 애들한테 반말 듣기 싫어서 경어 쓰는 겁니다. 잘 모르실까요? 야, 너들 밥 먹었어? 그러면 애들이 너도 먹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힘들어 조용히 해. 그러면 니나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사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았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조용히 해. 그러면 니나 조용히 해. 예? 공부 시간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너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선생이 제일 많이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가? 나한테 잘하라 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이 코로나 이 속에서 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시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시를 또 오래 썼어요. 지금 50년째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시인 50년이라고. 50년이라는 건 반백년이에요. 100년의 반절인데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도 또 이제 특별히 책도 내자. 뭐 그러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서 책을 너무 많이 내는데 독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내자고 그래서 한 것이지. 그리고 내 책이 좀 팔리는데 그것도 내 탓이 아니에요. 독자들이 사주시니까 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독자한테 잘해야 될까, 잘하지 말아야 될까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시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은 그곳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인도 길게 해줘야 되고 본인이 그 사람이 써달라는 것을 써줘야 되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너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올해 책을 많이 냈어요. 내면서 시인으로서 이제 50년이 됐는데 생각해 보면 꿈만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나이도 많은 사람이 됐고 근데 이제 우리 또래 때문에 보면요. 이렇게 강연이나 이런 걸 뭐 크게 불려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불려다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시를 참 오래 쓰는데 아까 얘기한 그 풀꽃이라는 시 하나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진 시인이 됐습니다. 고맙죠. 교보문고에 올라갔어요. 2002년도에. 그리고 그 시가 2002년도에 썼는데 12년도에 교보문고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해에 이종석이라고는 탤런트가 이제 출연하는 학교 2013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저를 보고 풀꽃시인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풀꽃시인이라고 저를 불러달라고 말 안 했거든요. 누가 하는 거냐? 너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제 또 그 서울에서 이제 강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찾아온다 그래서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알아봤다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자세히 봐야 이 시를 쓴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나 그 시 아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야, 뭐 그렇다냐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직 그 한 시 하나가 저를 이끌고 다닙니다. 이 고맙죠. 바로 너들이 독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인정하고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친구들 있는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 살려면 너한테 잘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한테 잘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잘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도 깨닫고 느끼는 바입니다. 또 제가 쓴 시 중에 요즘 그 독자들이 조금 이 시대 상황 삶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멀리서 빈다라는 시를 또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게 제가요 오래전에 그 병 걸려서 죽게 생겼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투병 생활 끝내고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나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준 이런 사람들이 문득 그립고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에 겨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쓴 시입니다. 아마 2011년인가? 2009년, 11년 뭐 그때쯤일 거예요. 근데 그 시를 이 코로나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읽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느 대목에서 마음이 이렇게 가서 닿으십니까? 앞에 이제 화려한 문장도 있고 그렇지만은 진짜 좋은 거는 아마도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은 우리가 다 지금 아프려고 하니까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쓰고 내가 다 했지만 그것이 너한테 도움이 돼야만 그 시가 좋은 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을 좀 바꿨어요. 유명한 시인이 아니라 유용한 시인이 돼야 되겠다. 쓸모 있는 시인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러면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는 그런 강연자가 되고 그런 시인이 돼야 되겠다. 시도 그렇기 때문에 쉽게 써야 되고 짧게 써야 되고 알 수 있게 써야 되고 간단하게 써야 되고 감동 있는 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같이 살아가는데 피차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이라는 시 하나를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 우리는 물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너무 물질을 너무 그렇게 숭상하는 것이 이제 배금사상이라는데 그런 건 나쁘지만은 물질을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돼. 집 거기에는 의식주가 들어 있습니다. 집과 밥 먹는 식과 그다음에 이제 옷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못 삽니다. 그 위에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요 사람 관리를 해야 돼. 제 딸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는 선생님을 관리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스승이 나를 꼭 보내지 못하면 편지라도 보내고 안 되면 전화로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다급할 때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 4, 5년 동안 아무 소식도 있다가 찾아가서 선생님 나 이거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아무런 그 배려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왜 얘기해 주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를 해야 된다.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편지하고 전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 개인 얘기인데 이 얘기도 좀 하지 말라고도만 연말이면요 제가 그 전화하는 데가 있어요. 김 공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올해는 제가 상당히 좀 많이 사야 되겠어요. 시인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보낼 사람이 많은데 그래봐야 값은 얼마 안 됩니다. 김 2토씩을 보내는데 100장씩 두 묶음을 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근데 그게 값으로 치면 12,000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등기료까지 치면은 한 16,000-17,000원 되나? 2만 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7, 80명 어떤 때는 뭐 100명한테 보냅니다. 물론 돈이 좀 들어가지요. 1년에 한 번 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1월 달이 되면요. 나태주한테 김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김이 가면은 1월 달에 왔는가 보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부탁해 보십시오. 1년에 2만 원씩 김을 드린 거예요. 그걸 20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겠어요? 가족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저기 일본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었던 그 남자 배우 있죠? 연사마? 이름이 누구예요? 배용준. 배용준. 왜 윤이 나왔을까? 배용준. 예, 연사마? 제가 이제 대만 가서 들었는데요. 그 배용준 씨가 이제 대만에 있는 어떤 호텔에 묵었다 간 그 방이 있대요. 근데 그 호텔 묵었다 간 방이요. 1년 내내 그 예약이 돼 있대요. 365일이 다 예약이 돼 있대요. 그리고 배용준 씨가 앉았던 그 자리 그대로, 물론 이제 치웠겠지만 그런 모습대로 탁자니 뭐 이런 걸 다 그대로 이렇게 좀 배열해 놨고 늘 그렇게 해 놓은대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배용준 씨를 느끼고 간대요. 그 대만에 사는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무슨 공연하다가 그러니까 공연 온 관객 한 사람이 다쳤답니다. 다쳤는데 아주 난감하지요. 외국인이 다쳤으니까. 근데 이제 배용준 씨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갔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쳐서 이제 누워 있는 여자분인데 거기에 탁 가더니 배용준 씨가 무릎을 탁 꿇고 울더래요. 울면서 하는 소리가 가족인데 나한테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이렇게 다쳤다. 그래서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서 막 화가 나고 불만 있는 이 사람이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괜찮다. 고소 이런 거 다 취하고 이 배용준이가 나보고 가족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그래서 그 대만에서 그 가이드한테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감동하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걸 시켰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건 훌륭한 거예요. 나는 거기서 뻔 따서 흉내내는 건 아니지만 나의 시를 이렇게 읽고 좋아하는 분이 나의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의 형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한테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는 형제도 내 시를 모르고 형은 이상한 사람이야.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시를 가족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잘 아는 사람은 마음의 가족이고 마음의 형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갖는 것이 행복의 기초다. 세 번째는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바로 이런 북 페스티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를 갖고서 어떤 사람이 너 좋아하는 노래 있다면서 그 시에다가도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니까 한번 불러봐 그러는데 꼭 그런 노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문화적인 모든 것이 노래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급해지면 무엇부터 줄이냐면요. 문화비부터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식주 이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걸 해나가는 원주가 훌륭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문화를 안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킬 걸 지키면서 이 어려운 속에서도 문화를 계속 이렇게 꼽혀나가는 원주가 훌륭하다.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다 취소하잖아요. 계속 취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 원주의 축복을 보내고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으로 10분만 더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루하지 않고 진짜 눈으로만 저 얘기를 보시고 좀 귀가 좀 그렇게 즐겁지 않으셨는데 진짜 귀가 확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을 10분 후에 모셔 앞으로 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오면서 저는 참 이 겨울 이런 풍경을 보면서 내가 원주에 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 팀장하고 같이 왔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강원도 좋은 땅이지요. 여긴 영서지요. 근데 영동 지난번 우리 시인협회 세미나도 거기서 했어요. 제가 회장이라서 같이 가서 했는데 옛날에는 고개 넘어서 그 동해바다를 봤는데 지금은 터널을 넘어서 동해바다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도 하나 썼습니다. 그런 시를 썼는데 오늘은 제가 오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저는 저기 시를 쓰는데 급하면 핸드폰에다가 씁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다니고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종이나 펜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써 넣죠. 그걸 써서 누구한테 보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중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또 젊은이도 있어요. 저는 시를 쓸 때 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요 나이 먹은 사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를 써서 사람들이 읽을 택이 없어요. 제가 이빨을 오늘 치과에 가서 해갖고 왔다. 만약 허리가 아프다. 저녁에 잠을 못 잔다. 그런 얘기 써서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뭐 내 자랑해서 좋겠어요? 우리 딸 서울대학교 교수고 우리 뭐 사회 판사고 그 기분 좋겠어요? 그건 늦은 얘기요. 핸드폰에다가 손자 동영상 이렇게 넣어갖고 보여주는 사람은 돈 내야 된다잖아. 동영상 내는 사람은 더 내야 된대. 그것도 말이죠. 손자가 없고 시집도 못 간 딸이 있는 사람한테 이거 좀 봐라면 이게 진짜 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남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는 시집도 안 간 딸이 있는데 동영상 넣어가지고 이거 봐 우리 손자 이뻐. 그래 너 혼자 이뻐.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해. 오늘 내가 쓴 시 읽어드릴게요. 저녁해. 저녁해는 짧아서 아름답다. 아름다워도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너의 저녁해도 짧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때로는 지쳐있고 우울하다. 나는 본다. 너의 저녁해 아래 불끈 솟아오르는 또 하나 검붉은 해가 숨어 있음을. 한 시절 나에게도 그런 저녁해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오래 알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알아야 한다. 너의 저녁해에는 너도 모르는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 너도 살아라. 너의 저녁해가 눈부실 때까지 서럽도록 눈부실 그때까지 말이다. 제가 젊은 친구한테 축복하는 겁니다. 나의 저녁해는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그렇지만 저버릴 저녁해예요. 그렇지만 너의 저녁해는 같이 눈부시지만 때때로 그 해를 보면 우울하고 짜증나고 어두울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저녁해 밑에 너한테는 앞으로 태어날 많은 해들이 있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해가 태어나니까 그 해를 보면서 네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예요. 같이 눈부시지만은 나는 그게 서럽다. 왜냐하면 저녁해가 많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너한테는 수없이 많은 저녁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희망도 갖고 그런 시도 씁니다. 늙은 시인, 아이들은 아이들을 보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를 보는데 노인들이 자꾸 나를 흙깃거린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애들은요 어른 안 봅니다. 애들은 애들을 봐요. 애들하고 친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을 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거리 나가면 말이죠. 노인들이 나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왜 나를 보는 거요? 젊은 애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노인들이 왜 나를 보는 거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노인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아이들을 보고 젊은이들을 본다. 여러분 여기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한없이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능에 그 자기 확인 필적 쓰는 그 문구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쓴 거였어요. 들길을 걸으며라는 시에서 나온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거를 따서 아이들한테 국어 시간에 그게 아마 그 시험을 대리 시험 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 확인을 하기 위한 그 문장을 쓰는데 그걸 나태주 걸 가져갔다 그래서 또 어쩌냐 또 뉴스에도 나오고 또 조금 그랬습니다. 그게 뭐 제가 한 거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네가 소중하다 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는 사실은요 제가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저는 늘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핸드폰에 썼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가 아주 오래전에 쓴 겁니다. 97년 8년 오래전에 쓴 거죠. 40대 초반에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농구를 생각하면서 쓴 거죠. 썼는데 그게 오래 있다가 이 시가 나감으로써 그 시가 말하자면 더 많은 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본래는 딱 한 사람인데 이게 몇만 명한테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한 사람이다. 귀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너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축복의 문구로 사용되지 않았나 싶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지루하다면 지루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2분을 지났는데 3분만 더 쓰고 싱어를 불러 올리겠습니다. 제가 끝난다고 그러서도 안 끝내지요? 옛날 교장 선생님이 훈화할 때 애또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나마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안 끝나는 거예요. 발은 시려워 죽겠는데 여러분 발은 시렵지 않지요? 그 칠척칠척은 그 운동장 바닥에다 세워놓고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 끝내는 거예요. 예, 제 시 중에 시라는 시도 있습니다. 저는 시가 뭔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라는 제목으로 시를 많이 썼는데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떴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에요. 지루한 일이에요. 따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당 쓰는 거 그거 참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더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좀 따분하고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그것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원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우주 지구 전체를 살리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고 때때로 또 자기를 용서하시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그런 영국 낭만파 쉘리라고 하는 사람의 시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습니다. 코로나 분명히 물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러갈 걸 알고
다시 여러분 다시 여행가만 끌고 영종도로 가서 다시 여행 가시고 그런 화양연화 같은 그런 내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그런 시절이 다시 하루빨리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제 앞에 와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1월 달에 여기 한 팀장하고 탄자니아를 가려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황열병 주사까지 다 맞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안 아프다 그러는데 나는 되게 알았어요. 보름이나 알았어요.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근데 일생에 한 번 맞는다는데 그것까지 맞고서 기다렸는데 오지 말라 가지 말라 그래갖고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먼저 아프리카부터 가려고 합니다. 미국 이런 데는 이제 안 갈 거예요. 거기는 너무 코로나가 심하다고 그러고 그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막 그렇게 갖고 억지 쓰는 동네라 난 안 갈 거예요. 진짜 억지 많이 씁니다. 미국이요. 공항에 가면요 무서워요. 다 범죄자 취급을 해. 걔네들은 아이고 너들이 범죄자지 우리가 범죄자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좋은 세월이 올 것으로 알고 좀 기다려 보세요.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그런 그 발레리의 시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사시기 바라고 남은 시간은 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할까? 쉴까? 조금만 우리 싱어가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 여기서 끊읍시다. 이 얘기는 이것을 끝냅니다. 잘 들으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박수. 네. 국악인 하윤주 씨 등장하고 계십니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하윤주 씨 오셨습니다. 네. 네. 하윤주 선생님 조금만 앉아 계세요. 네. 소개를 조금 하고. 네. 나오신 분이 하윤주 씨인데 저도 이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건 아닙니다. 공주에서 풀꽃문학 축제라고 그래서 지난 10월 17일 날 제가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하윤주 씨가 오셨었어요. 오셔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노래를 들었는데 우리 하윤주 씨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양대학 국악과를 나오셔서 지금 노래를 하시는데 그냥 노래가 아니고 정가라고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 그 옛날 선조들이 우리 한국식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 일단 이제 한주 선생님이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설명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가를 부르시는 몇 안 되는 그런 가수 중에 한 분이세요. 성악가 중에 한 분인데 노래가 보통이 아니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노래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윤주 씨는 그걸 인정하려나 모르겠는데 어떤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두 줄로 나와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잘 찾아보세요. 어떤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두 줄로 나와. 그냥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이 나와요. 그래서 저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서 참 희한한 느낌을 갖는데 제가 참 행운이지요. 하윤주 씨가 그 제 노래를 그 5개를 불러갖고 CD를 내셨어요. 근데 그 작곡가가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먼저 이 작곡가가 김은선 씨라고 수원에 계신 분인데 그분 이제 예명은 레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작곡을 해서 부탁을 했는데 잘 들어주셔갖고 그 판이 이렇게 나왔는데 5곡인데 곡이 다 예뻐요. 다 특별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하윤주 하고 지금부터 들으실 그 노래 이름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노래가 그대로 나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정가를 부르는 싱어 중에서 가장 핫한, 가장 유명한, 그래서 정가의 신이라고까지 해요. 본인이 신이라는 말을 인정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희들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들이.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 소개했는데 빠진 거 있어요? 정가의 신이 아니라 정가 여신이라고 불러주세요. 미안해요. 요차를 내가 뺐네요. 네, 신은 아니고요. 정가 여신. 여신이었어요. 예. 네. 예. 와.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네? 국악을 네, 또 좀 말씀하세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들 여신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요즘은 또 선녀라고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와. 그래서- 선녀. 예.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래서 다른 네, 사람이 부른 거예요. 저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렇죠. 네, 본인이 여신이라고 선녀라고 하라고 안 했잖아요. 이 중요해. 그래서 제가 계속 너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해.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선생님 그 하인주 선생 그 노래를 몇 곡 5곡을 불렀다는데 제목이 뭐예요? 네, 지금 다섯 제가 곡. 선생님 이제 거요? 시로 한 것으로 5개 낸 것은 꽃잎이라는 시와 황홀극치, 그다음에 멀리, 3월에 오는 눈, 또 하나. 하나 뭐였더라? 있다고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있어요. 5곡을 네, 5곡 냈습니다. 불렀어요. 그 중에서 오늘 다 들려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죠. 시간이 좀 약간 부족할 것 같고 그렇지.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곡들 한 3곡 예. 뽑았고요. 그리고 한 곡은 또 이제 또 다른 노래 한번 네. 들려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저 한주 선생이 이제 노래를 제가 작사한 5곡 중에 이제 3곡을 뽑아서 불러드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불러주시기 전에 제가 시를 읽고 내가 내려갈게요. 왜냐하면 노래 부르는데 내가 있으면 거리적거리니까 밑에 나도 내려가서 듣겠습니다. 예. 제 시를 먼저 읽을 테니까 네. 네. 그 노래를 불러주세요. 꽃잎 활짝 핀 꽃나무 아래서 우리는 만나서 웃었다. 눈이 꽃잎이었고 이마가 꽃잎이었고 입술이 꽃잎이었다. 우리는 술을 마셨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사진을 찍고 그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돌아와 사진을 빼보니 꽃잎만 지켜 있었다. 그런 시입니다.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 네.
활짝 핀 꽃나무 아래서 우리는 만나서 웃었다. 눈이 꽃잎 피었고 이마가 꽃잎 피었고 입술이 꽃잎 피었다. 우리는 술을 마셨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다. 사진을 찍고 그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돌아와 사진을 빼보니 꽃잎만 찍혀 있었다. 좀 앉으세요. 네. 네, 와, 선생님. 그때 네. 그 공주에서 들을 때보다 더 좋네. 아,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씨 어때? 더 좋지? 이야, 아. 너무 좋다. 제가 사실은 노래 가사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무대 오르기 전까지도 계속 가사를 많이 보고 그렇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어떠한 그 노래 가사를 써주신 뭐 작사가 또 혹은 선생님처럼 시인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속 이렇게 가사를 보다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그러게.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바로-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바로 이 작별하는 겁니다. 네. 이 노래는 이 이름이 시 이름이 꽃잎이지만 그 여기도 헤어졌다는 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네. 무위로 돌아가고 별게 아니었다. 그래서 마음이 음. 아프다. 네. 지금 그 한주 선생 그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노래를 불러주셨다니까 참 좋다. 이 시인왕송가들한테도 내가 말하는 게 이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걸 뭐 우리는 그 엠파시라고 그러는데 감정이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감정이 네. 되어서 그 사람이 되어서 나지만 네가 되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나도 앉아서 들으라니까 눈물이 글썽이지네. 아니 첫 가사는 활짝 핀 꽃나무 아래서 우리는 만났다고 해서 전 되게 밝은 시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의 그런 즐거운 이게 좋은 정서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처음 제가 이 노래 불렀을 때도 그런 가사는 무척 아름답지만 거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애잔한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눈과 이마가 모든 것들이 꽃잎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도 어쨌든 헤어진 사람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와 뭐 헤어진 사람들 생각을 우리는 해보니까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마음 한켠에서 좀 뭉클함도 느껴졌고 나도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시를 통해서 준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 선생 저기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나는 나는 남자니까 늙었지만은 젊은 시절에 여자분들을 좋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시를 많이 썼느냐면 여자한테 버림받아서 시를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이루지 못한 그 어떤 꿈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서 그 시를 네.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생존 시인 중에서는
거의 시를 최고 그 편수로 많이 쓴 사람일 텐데 이거는 내가 이 살면서 좀 모자란 게 많고 이루지 못한 것이 많고 그래서 이 시로서 이루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분들한테 많이 버림받아서. 그 아픔을 선생님은 너무 멋진 언어의 마술로서 승화시키신 것 같아요. 네. 하나 여쭤봐요. 한 선생님 그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울컥해서 네. 이 울을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이런 음악에 더 젖는다고 할까요? 그래도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솔직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르는 노래 정가라는 노래가 이런 시조를 가지고 노래하는 장르거든요. 국악 전통 성악인데 좀 정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노래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가가? 희노애락, 네,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을 숨겨요. 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숨긴다.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정가라는 음악 자체가 그 신분 사회였잖아요. 저희가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상류층 혹은 양반계층 혹은 궁중 안에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향유하고 불렀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표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담담하고 바르고 네 숨기면서 그래서 바를 네. 정자 정가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른 노래 바를 정자 네, 정가다. 라고 노래 해서 같자. 네. 그러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불렀음직한 짧은 네. 정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 아, 네. 그 지금 꽃잎도 어떠한 자연에 또 빗대어서 나온 노래고 예전에 저희 시조도 그런 자연과의 우리의 인생에 관한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조가 하나가 있는데 한번 읊어드리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정명 월정명 거늘 배를 타고 추강에 나니 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가운데 명월이라 선동아 잠긴 달 건져라 완월 장취하게 라는 시예요. 네, 그 강가에 뜬 아주 둥글면서 밝은 달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자연과 함께 논일겠다라는 내용의 시조인데요. 이거를 전통의 노래로 네,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이런 노래는 공주 와서도 안 들려주셨어요. 네. 배를 주강이나 아니
와, 가사는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기네요. 네, 맞아요. 선녀라 그러더니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내가 앉아 있는데 네. 붕 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러셨나? 그 달밤에 이렇게 멀리 이렇게 뻗어나가는 강물을 보는 것 같아. 네, 아무래도 그 시의 내용을 좀 운율로서 살려서 노래를 하는 것이 또 정가다 보니까 노래 가사는 솔직히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그 한 음절, 한 글자, 한 단어를 가지고 길게 호흡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창이 밝았느냐 그러면 동창이 이런 노래들도 예전에 양반들은 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뭐 급한 일이 있었으면 뛰었겠지만 이 하나, 둘, 셋 이런 호흡들이 노래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삶의 그 여유와 너그러움과 참 그 멀리까지 보는 그런 것을 잃었지만 하인주 선생 노래를 통해서 다시 찾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야. 아이 나 참 이런 사람을 오늘 만나다니 제가 원주에 안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들 뵈러도 왔지만 하인주 선생 보러. 다음에는 그 선생님 3월에 오는 눈을 먼저 하실래? 황홀극치를 먼저 하실래? 저는 3월에 오는 눈을 저의 베스트 곡이에요. 제가 꼽은 곡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렇습니까? 애창하는 노래, 제 앨범 중에서. 그렇습니까? 네. 이 시는 이것도 종년에 제가 쓴 건데 그 눈이 이제 3월에 오면요 이게 눈도 아니야 내리면서 녹는 눈이란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내릴까 눈이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이제 진눈깨비라는 말도 있고 는개라는 말도 있어요. 는개, 안개도 있고 아지랑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하여튼 진눈깨비처럼 오든지 하여튼 3월에 올 눈은 가볍게 오든지 오는데 이렇게 오는 눈이 바로 오면서 녹아버려요. 네. 그래서 이 눈의 그 애잔한 마음 근데 그냥 녹는 게 아니고 걔가 새싹을 틔우는 그 엄마 역할을 하면서 녹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썼어요. 그러면 제가 우선 읽어주세요.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읽어보고 네, 읽고 네, 네. 내려갈게. 그다음 네. 노래 불러주시죠. 네. 네. 좀 앉아 계세요. 3월에 오는 눈. 눈이라도 3월에 오는 눈은 오면서 물이 되는 눈이다. 어린 가지에 어린 뿌리에 눈물이 되어 젖는
눈이다. 이제 니들 차례야. 잘 자라거라. 잘 자라거라. 물이 되어 속삭이는 눈이다. 예. 우리 저 한윤주 선생이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라니까 한번 더욱 마음을 모아서 한번 네. 들어봅시다. 네. 눈이라도 3월에 없는 눈을 오면 선물이 되는 눈이다. 어린 가지 어린 뿌리에 눈물이 되어 젖는 눈이다. 이제 니들 차례야. 잘 자라거라. 잘 자라거라. 물이 되어 속삭이는 눈이다. 속삭이는 눈이다. 눈이라도 3월에 오는 눈을 오면 선물이 되는 눈이다. 어린 가지 어린 뿌리에 눈물이 되어 젖는 눈이다. 이제 니들 차례야. 잘 자라거라. 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네, 네. 근데 하 선생 앉으세요. 네네. 그 앉아서도 노래 같아요? 아 사실은 제가 정가는요. 어. 또 원래 앉아서 하는 노래예요. 네, 또 일어나서 노래하지 않는 노래여서 사실 앉아서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예. 아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아까도 서서도 했는데 앉아서 참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왜 앉아서 할까? 보니까 또 폼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느낌 분위기가 편해 보이더라고요. 네, 어색하지 여쭤봤어요. 않았죠, 선생님.
어색하지 않았죠. 저. 아 그래요. 예. 네, 앉아서 편해 하면 보였어요. 계속 서서 하는 것도 이렇게 좀 뭔가 노래 부르는 가수로서 좀 돋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곡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앉아서 하면 좀 어떠한 변화도 주고 또 저도 편하고 보시는 분들도 또 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은 앉아서 합니다. 맞아. 우리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앉아 있는 문화잖아요. 그 방에서 앉아 있는 문화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아까 그 지금 조금 전에 부르신 그 노래는 네, 애달프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린 어떤 생명에게 보내는 축복, 후원, 응원 네, 이렇게 잘 되기를 비는 그런 마음. 네. 그래서 그 노래는 좀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내가- 예, 노래를 예, 부르면서 어쨌든 저희는 사계절 안에서 살잖아요. 사계절 안에서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그렇죠. 겨울이 가는데 이제 3월쯤이 되면 또 아쉽게도 지나가는 겨울을 다시 붙잡고 싶기도 하고 또 따뜻해지는 봄날을 그리워하기도 하는데 그 3월에 내리는 눈은 아쉬움을 붙잡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전달해준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눈이 물이 되어서 내리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떠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3월에 오는 눈을 그렇게 제지가 썼지만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주목을 해야 되겠네. 네. 이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일단은 요즘 현대 시는 안 그런데 저는 원칙이 그래요. 제 마음이 시는 노래가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노래가 돼야 네, 돼요. 네. 그리고 노래로 작곡해서 부르지 않더라도 읽는 동안에 노래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마음 속에 출렁임 그리고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출렁출렁하는 그런 어떤 파도, 맥박, 리듬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저 다음- 잘 느끼고 있나요, 선생님? 네, 좋죠. 다음에 노래 불러주실 황홀국지도 그랬나요? 사실은 황홀급지는 이 전곡을 작곡해 주신 레마 작곡가님이 이 노래를 타이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레마 작곡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곡. 네, 그래서 타이틀이 작곡가가. 됐고, 네, 작곡가가. 네. 근데 그 작곡가들도 그렇고 저 가수분도 그렇고 싱어도 그렇고 이 시가 이게 작곡하기에 마땅치가 않아요. 아, 그런 곡이었어요. 예, 아니 네. 이게 좀 이 그 가사 자체 그 시 문장 자체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네, 했어요. 네, 네, 예. 네. 들으실 때 이제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옛날로 갔다 지금으로 갔다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글자 수도 맞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망해. 그런데 이걸 작곡을 했고 글자를 하나도 안 틀리게 노래를 부르셔. 이건 놀란 겁니다. 보통 그 작곡가들이 작곡할 때는요. 네. 시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밑 글자를 고치겠습니다. 네, 네, 네. 허락을 받고 고치거든요. 근데 이 작곡가는 여기 안 오셨지만은 한 글자도 안 고쳤어.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한 글자도 안 고친 이 곡을 이 시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원형 그대로 노래를 부르세요. 그 나는 이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저의 개인의 축복이고 네. 하현주 선생이나 레마 선생의 감사이고 고마움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곡을 작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노래 가사를 먼저 받고 곡을 쓰는 경우가 지금과 같은 경우고, 혹은 노래를 받고 나서 가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어떠한 미리 가사를 받게 되면 최대한 그 의미와 그 가사가 전달하는 내용들이 또 그 작사가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고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 감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네, 정말 한 글자도 이렇게 벗어남이 없이 노래하고 또 곡을 써주셨습니다. 네. 훌륭한 일이고 저로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시가요 우리가 약속한 것이 이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제가 네. 조금만 얘기를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데 네.
나로서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황홀극치란 말이 없어요. 네, 없죠. 예. 근데 네. 황홀하고 극치를 내가 붙였고요. 극치란 말은 황홀이란 말도 좀 궁퉁맞고 좀 특별한 말이지만 극치는 끝에 이르렀다, 최고다, 네, 이 네. 이상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뭘까? 이 황홀극치가 뭘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한 사람이. 네. 네, 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는 자연에 대한 얘기, 황홀에 대한 어떤 개념, 무엇일까? 의문을 갖는 그런 네, 네.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다. 근데 진짜 알아보니까 그게 무슨 자연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너다. 네.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게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를 알아봐주는 황홀극치가 있을까요? 있죠. 근데 내가 볼 때 네. 하인주 씨는 네. 그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저요? 네. 많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지금 너무 많으면 하나도 없는 건가?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났다. 요즘 일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떻게? 네. 이렇게 황홀극치를 얼른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하인주 선생 자체가 황홀극치예요.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네. 하고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황홀극치, 황홀, 눈부심,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함, 좋아서 까무라칠 것 같음, 좋아서 죽겠음. 해 뜨는 것이 황홀이고 해 지는 것이 황홀이고 새우는 것, 꽃피는 것 황홀이고 강물이 꼬리를 흔들며 바다에 이르는 것 황홀이다. 그렇지 무엇보다 바다 울렁임 일파만파 그곳의 노을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황홀이다. 아니다. 내 앞에 웃고 있는 네가 황홀 극치다. 도대체 너는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온 거냐? 왜 온 거냐? 1000년 전 약속이나 이루려는 듯. 굉장히 까다로운 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시나 한번 들어보시죠. 네. 황홀 눈부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좋아서 까무러질 것 같은 어쨌든 좋아서 죽겠음 해 뜨는 것이 황홀이고 해 지는 것이 황홀이고 새우는 것고 피는 것 황홀이고 강물이 꼬리를
황혼의 지다. 와,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예, 우리가 약속한 1시간 반이 딱 됐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내고 갈 수가 없어요. 예, 아 그래요? 예, 갈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아쉬워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 꿈꾼 듯 그야말로 하늘 위에서 이렇게 구름을 밟고 이렇게 거니는 듯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적적으로 만났잖아요. 코로나 속에서의 기적. 오늘 하루 네, 있었던 맞습니다. 네. 모든 우리 생활, 우리 또 일생 동안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현주 선생 만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한 곡만 더 불러주시고 이별하면 안 될까? 그러면 나는 내려가고요. 예? 네네. 내려가고 이제 부르시고 그러고서 이제 박수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하신 처음에 오프닝한 분이 클로징 하시고 이제 우리 만나는 네, 것이 이제 끝나는 정리까지 것으로. 무척 네, 잘해주십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네. 무슨 노래를 불러 주실지는 뭐 본인이 말씀하시고 네네네. 네, 그러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박수를 한번 청해 주시죠. 저희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고 지금도 뭐 생활 속의 거리두기 이렇게 다들 유지하시면서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다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지금 환경 속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이 금수강산의 이 푸른 절경과 함께 다시 활기찬 하루를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준비를 했는데 그 MR이 오늘 준비가 안 됐다네요. 네, 그래서 그 곡 말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앵콜 준비 요청을 받지 못했어요. 이거 정말 즉흥성이라. 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제 5곡 중에 마지막 남아 있는 곡 중에 그 풀잎을 담기 위하여라는 곡이 있거든요. 선생님 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풀잎 위에 내 맘을 기대어
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공연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공연이었고요. 서정적인 가사와 우리의 소리가 만나니까 더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책축제 우리에게 해시태그 문학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찾아주셨는데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도 다양한 문학과 또 여러분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인 원주에서 문학으로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행사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만남에는 코로나19가 사라져서 많은 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또 서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자 유수연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